우선 대표님, 저희 지난주 화요일에 만나 뵙고 난 뒤에 아마 굉장히 그 지난 한 주 동안 굵직한 정치 이슈들이 다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 소식들을 보시면서 좀 어떤 기분으로 보내셨어요? 지금 국민의힘의 그 후보로 된 김문수 후보가 네. 오늘 대구 일정을 취소하고 소위 그 선거 일정을 중단하고 서울로 올라왔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네. 바로 이제 네, 라이브 그 뉴스가 나오는데 전해드렸죠. 네네네. 결국은 그 국민의힘의 자중질환이다 이래 보지만 저는 또 다른 시각으로 보면은 네. 국민의힘의 기득권 세력들이 네. 김문수라는 비주류 비기득권에 저항하는 거다. 그래서 단일화 문제는 후보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네. 언제 그 저도 정치를 굉장히 오래 했는데 아니 언제 그 저 단일화 문제 있을 때 네. 그 자당의 대통령 후보를 뛰어넘어 가지고 지도부가 개입을 하고 그 당무 우선권이라는 게 당헌 당규상에 있는데 네. 이거는 김문수 후보 뭐 개인을 떠나서 그것은 월권행위다. 월권이다. 그리고 네. 김문수 후보한테 뭐 후보가 됐는데 3시간 만에 와가지고 단일화 3일 만에 단일화 하라고 우리 압박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저는 그런 경우를 정치적으로도 도의적으로 맞지 않다. 경선을 치르는데 오랫동안 경선 치르면서 힘들었잖아요. 근데 그날 3시간 지나가지고 4시에 맞은데 7시 돼가지고 와서 단일화를 3일 만에 단일화 해야 된다. 그게 3일 만에 단일화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 안 하겠다는 얘기를 아니고 장동혁 사무총장 놓을 때 장동혁 사무총장이 자기는 단일화 하는 전제 조건으로 사무총장 맡겠다. 이래가지고 김문수 후보가 장동혁을 사무총장 나왔잖아요. 네. 그 단일화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사무총장이 단일화를 중심으로 가겠다고 얘기를 했고 또 이제 선대위도 구성을 하고 그럼 단일화 준비위도 구성을 하자 했는데 국민의힘 안에서는 너무 바쁘다 지금. 그것은 저는 김문수 후보가 연설 때 이런 얘기가 이제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국민의힘을 쇄신해야 된다. 이 얘기는 굉장히 현 국회의원들한테 따가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시각으로 보면은 아니 그 단일화를 안 하겠다는 선언을 한 것도 아니고 후보 입장에서는 그럼 단일화라는 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11일 안에 할 수도 있고 인쇄되기 전에 할 수도 있고 또 뭐 또 사전 선거 전에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서로 간에 단일화 약속을 지켜가면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당의 지도부가 자기 당의 자당의 대통령 후보를 이런 식으로 무시하고 또 뭐 방도 안 주고 대통령 후보가 됐는데 사무실에 가서 백보드 좀 바꾸자 하는데 백보드 안 바꿔줘요. 안 바꿔줬어요? 백보드도 안 바꿔줘. 그거는 아니 국민의힘이 경선을 왜 했어요? 제가 말하는 거는 하루라도 단일화 전까지는 국민의힘의 후보잖아요. 네. 그러면 모든 국민의힘의 지도부든 누구든 당 무슨권에 의해서 다 존중을 해줘야죠. 그리고 단일화 하면 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백보드도 안 받고 뭐도 안 하고 여기 후보로서 할 수 있는 걸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코미디도 아니고 국민들을 너무 화나게 하는 거야. 그럼 국민의힘은 경선 뭐하러 했어요? 경선하고 후보한테 정권을 주면은 후보가 본인이 단일화 하겠다. 빠른 시간 단일화 하겠다 했으면 후보한테 믿고 있어야 되지. 이런 식의 정치 도의에 맞지 않는 압박은 대단히 잘못된 거다. 그래서 오늘 김문수 후보가 올라왔으니까 네. 뭐 저는 솔직히 지도부하고 협의를 해서 단일화를 하는 것이 김문수 후보답다 이렇게 보지만은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행태는 저는 대단히 질타받아도 네. 받을 수밖에 없는 행위들을 하고 있다 이래 보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김문수 장관은 비주류예요. 네. 기득권이 아니에요. 재산 다 해도 10억밖에 안 돼. 그런데 주류 기득권들의 벽을 뛰어넘는다는 게 힘들잖아요. 어쨌든 경선을 통해서 넘었어요. 이 기득권이란 세상이라는 게 요즘 언론도 메이저로부터 시작해 엄청나게 기득권화되어 있습니다. 네. 돈 가진 검역, 권력 가진 자들. 특히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안에 있는 기득권, 정치 기득권들. 민주당은 운동권 중심의 정치 기득권들이 사라지면서
개딸들을 중심으로 한 상상을 못하는 기득권들이 돌았단 말이에요. 국민의힘은 뭐 선거에 전패하든 뭐든 자기만 살면 된다는 그러한 세력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 지도부가 지금의 지도부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지도부들이 자기의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해 가야 되는데 김문수라는 사람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이 내력을 보면은 그 기득권들하고 좌파들하고는 분명히 뭐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서 싸우겠다. 이건 명확하게 했지만은 당내의 쇄신도 해야 된다. 변화 쇄신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충돌이 김문수 장관에 대한 압박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 그것은 일단 국민의힘 당원이나 국민들로 인해서 선택된 사람이잖아요. 김문수 후보가. 그렇죠. 그런데 그 후보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그렇게 한다? 결국은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는 김문수 후보가 제일 답답할 거잖아요. 그럼요. 본인이 돼야지 무슨 뭐 자기가 하고 싶은 정치를 하든 좌파들하고 싸우든 뭐 지금의 이재명의 민주당의 폭정 좌파 독재를 막던 되는데 네. 제일 답답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답답한 사람한테 지도부가 그런 식으로 압박을 가해서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하나는 한덕수 후보가 예비 네. 후보가 한 달 일찍 했어야죠. 그러면은 본인이 국민의힘 들어와야지. 조금 늦었다. 국민의힘 네. 들어와서 같이 경선을 했어야죠. 그 대표님 계속 강조하셨잖아요. 같이 경선을 했어야지. 그러면 같이 경선 안 하고 경선 다 끝났는데 당 지도부라는 사람이 오늘 발표했어. 킨텍스에서 발표했는데 4시에 끝났는데 3시간만 지나가 7시 돼가지고 비대위원장, 원내대표, 그 다음에 사무총장이 와가지고 3일 내에 단일화 해야 된다고 딱 내미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럼 한덕수 후보도 충분히 일찍 나올 수 있었잖아요. 일찍 나와 나도 그러면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경선을 같이 벌이겠다. 이게 맞는 거지. 남 경선하는 거 다 쳐다보다가 이제 와서 그냥 나를 그냥 꽃가마 태워주세요. 그럼 국민의힘의 경선을 왜 하죠? 그럼 앞으로 이게 선례가 되면 어떤 선례가 되는 줄 아세요? 바깥에 유력 후보는 절대 국민의힘 안 들어갑니다. 네. 바깥에 유력 후보는 국민의힘 경선 다 끝나고 나는 유력 후보로서 남아서 당신하고 하겠다. 나중에 최종 후보하고 하겠다. 이런 선례가 남겨지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상식적인 정치들을 좀 해라. 대통령 후보가 되면 대통령 후보에 대한 예우도 해주고 해줄 거 다 해주되 당신이 약속했으니까 단일화 해달라. 이렇게 해야 되지. 갑자기 압박하는 것도 말이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오히려 김문수 후보를 화나게 만들어가 단일화를 못하게 가는 과정이 돼버렸어요. 지금 김문수 후보 지지자들은 단일화를 반대한다고. 처음에 단일화 하자 그랬잖아요. 네네네. 단일화 하겠는데 지금 지도부의 이런 강압에 의한 압박 이런 걸로 인해서 조금 화가 많이 나 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단일화가 될까? 아까 우리 정우천 의원님 말대로 이 단일화가 되든 뭘 해가지고 이재명을 잡아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한덕수 예비 후보의 희생이 좀 필요하다 이래 봐요. 단일화 만약에 혹시라도 안 되면은 민주당 그러면은 이기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지금 단일화 걱정하시니까요. 단일화가 안 되는데 김문수, 한덕수 두 사람이 나올 확률은 없다고 봐요. 저는. 특히 한덕수 후보가 단일화를 안 했는데 자기가 무소속으로 나온다? 어떻게 나옵니까? 돈도 없고 조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한덕수 후보가 단일화를 요구하고 계속 바깥에서 압박을 넣어도 키는 김문수 후보가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본인이 바깥에서 있지 말고 국민의힘이라도 지금이라도 국민의힘 들어가라. 국민의힘 들어가서 거기서 조율을 하든지 네. 어떤 여론조사를 하든지 그 안에 들어가야 되지. 이게 바깥에 있으면서 자기는 안 들어가고 나 되면 들어가겠다. 네. 그럼 국민의힘 후보 자격이 없잖아요. 들어가야지. 난 지금이라도 국민의힘 들어가겠다. 들어가서 안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또 김문수 후보가 원하는 대로 경선을 하든지 뭐 여론조사를 하든지 내가 양자 중에 한 사람이 양보를 하든지 그런 과정들을 겪는 게 맞지. 자기는 바깥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왜 지금 그전에 제가 그전에 얘기했어요. 아니 당신은 왜 안 들어가냐고. 국민의힘 경선에 들어가라. 바깥에 있지 말고 들어가서 싸워야지. 국민의힘 경선하기 전에는 가만히 있다가 경선 끝나니까 이제 내하고 단일화 하자. 저는 선례를 걱정하는 게 앞으로요.
이래 되면요 바깥에 인기 있는 후보는 절대 경선 안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은 자기의 여력은 여력대로 다 힘은 다 쓰고 나중에 단일 후보 또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앞으로 이런 사태가 벌어져서는 안 되고 좀 상식적으로 해라. 국민의힘 지도부도 상식선에서 좀 해라는 거지. 상식선에서. 그죠? 그래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자분들께서는 지금 한덕수 후보가 어떻게 보면 숟가락 얹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김문수 후보가 지금 오늘 오후 4시 조금 넘어서 입장을 밝혔잖아요. 근데 내일 이제 권영세 이제 비대위원장이 전 당원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단일화를 찬반하는 투표를 진행하겠다. 이거는 김문수 후보와 합의가 된 걸까요? 합의 안 됐죠. 지금 보세요. 전대 일정을 잡고 그다음에 중앙상임위 일정을 전국회의 일정을 잡는데 네. 후보하고 합의를 안 해요. 후보처가 얘기를 안 하고 해. 지도부가. 그게 됩니까? 당무 주도권이 이미 당무 우선권이 후보한테 가 있는데 그래서 뭐 그러면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잘했는가요? 잘했으면은 선거에서 이기든지 이재명을 제압하든지 뭐 해야 되잖아요. 대통령 탄핵시키고 네. 그것도 국민의힘에서 서로 나눠져 가지고 탄핵파들이 나오는 바람에 탄핵이 된 그런 결과를 보면은 국민의힘 지도부는 그 입 좀 다물라 이제 그냥 후보한테 맡겨라. 후보가 만약에 국민을 배신해서 단일화 안 하고 자기 혼자 가겠다 이러면은 그 비판은 김문수 후보가 받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후보를 믿고 당원이나 지지자들이 선출해 준 김문수 같으면 김문수 후보를 믿어야죠. 그게 당인으로서의 자세잖아요. 그렇지 않고 자꾸 압박을 넣는다 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잘못 압박 들어가면 오히려 단일화 자체가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 이래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이제 이재명 후보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이재명 후보 관련해가지고 이제 지지율 관련 얘기도 한번 해볼까 했는데 이거는 이제 대표님이나 의원님이나 지지율은 이제 실제로 이제 대선 끝까지 가봐야 아는 부분이라서 지금은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주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국민의힘 단일화로 넘어갔는데 뭐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 지금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좀 국민들 보시기에는 어느 당 하나 지금 답답하지 않은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숨을 크게 쉬셨는데요. 예, 한쪽은 뭐 선거법 위반 유죄 확정적 유죄 선고 받은 사람, 한쪽에는 참 파면당한 정부의 총리 장관이 서로 내가 하겠다고 지금 난리치고 있고, 민주당은 참 구심력이 너무 강해가지고 도저히 우리 헌법의 아버지들이 저런 사람이 유력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당선될지도 모르겠다. 이 상상을 못했어요. 네. 그게 84주가 그런 식으로 생긴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단일 대우로 똘똘 뭉쳐가지고 이 백주 대낮에 전 국민이 다 보는데 대법원장을 상대로 멱살 잡고 겁박을 하고 있는 이 놀라운 이 융합력. 반면에 국민의힘은 저게 지금 정당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뭐 몰라고 뽑아놨는 건지도 모르겠고, 한 100가정명 입 달린 사람은 다 떠들고 뭐 문고리 잠고 얘기했던 것도 다 떠들고 해가지고 이제 솔직히 여기는 원심력이 너무 강해서 네. 핵 분열이 지금 되고 있는데, 단일화란 게 그냥 뭐 이러고 저러고 해가지고 나중에 합쳤더래요. 그러면 잘했어. 그냥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도 정말 한 표라도 더 지지를 받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적인 거는 내려놓고 정말 국가 국민 이 공적인 걸로 해가지고 치열하게 다투고 다른 거는 맞추고 틀린 거는 더 키우고 네. 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저 뭐 좀 볼만하네, 몇 개도 되겠나 뭐 이렇게 갸우뚱거리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뭐 그쪽 어디야 김문수 캠프에 있었던 양반이 뭐 김문수가 전형적으로 좌파식으로 조직 탈취를 시도하고 있다. 뭐 이런 걸 갖다가 막 올리고, 예? 네. 이건 뭐 거기다 주요 당직자들, 아니 당신
그냥 뽑아줬냐? 뭐 을지문덕이 어떻고 뭐 김덕수가 어떻고 그래가지고 경선 끝나자마자 내 발로 쫓아가서 내가 먼저 단일화 하자고 손 붙잡고 막 난리 치겠다. 네. 그래 그거 보고 좀 뽑아준 거지. 뭐 아니, 주제를 좀 알아라 이런 거 같다 말이에요. 난 뭐 솔직히 국민의힘당 내부 사정을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김문수 후보는 한 두 주 전인가 다른 프로그램 그 강적들에서 압박 면접을 한다고 몇 시간 동안 같이 녹화를 한 적이 있는데 네네. 참 영혼이 맑다. 참 맑은 부이다. 근데 아니다 싶은 거는 웬만해가지고는 안 바꾼다. 그리고 그게 맞다 싶어도 누가 하락하면 안 한다. 약간 그 방골 기질. 본인의 기준이 확실히 있으시네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글로 가야지. 근데 글로 가 그러면 네가 왜? 그런 방골 기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때 한 2시간 같이 녹화를 하면서 느낀 감에 의하면 네. 그에 비해서 이제 한덕수 후보는 지금 밖에 있으니까 춥고 배고프고 뭐 돈 없죠, 조직 없죠, 뭐 정책 없죠, 비전 없죠, 뭐 죽겠지. 11일 넘어가면은 난 뭐 어떡하란 말이야. 8번 9번 달고 뭐 어떻게 하란 거야. 그러니까 그냥 빨리 하자 그냥 졸릴 수밖에 없는데 정말 참 이것도 목불인 겨이다. 왜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 노릇하기가 힘드냐. 좀 제발 좀 몽골을 잠그고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5월 1일 날 대법원에서 이재명 파기환송심이 났잖아요. 네, 네. 그 이후에 정당 지지율은 뭐 거의 붙었습니다. 중도가 좀 흔들린다는 거죠. 네. 아니, 저 사람 그러면 지금 유죄는 확정이네. 유죄는 확정이야. 그럼 유죄 확정된 사람을 우리가 뽑아도 돼? 뭐 이 정도는 왔어요. 그리고 5월 3일 날 그 전당대회에서 후보로 선출됐잖아요. 그 지금 중도는 흔들리고 민주당은 죽쓰고 막 난리가 났는데 여기서 짜잔하고 막 빤빠레 굴리고 해요. 컨벤션 효과가 극대화될 시기라고. 맞습니다. 이때 잡음은 나오지 않게 좀 상황 관리를 해가면서 열세 중에 열세인 이번 선거에서 어떻게 하면은 국민의 마음을 살까. 이쁜 집만 골라 해도 똔똔 대까 말까 하는데 지금 뭐 있는 데는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정권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다들 3년 후 자기 배치 한번 더 다는 거, 당권 뭐 이런 소소한 거에 몰두하는 소인배들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모든 국민의힘 대변인님들도 이제 저희 패널에 출연하실 때도 그렇고 또 뭐 조현진 대표님도 그렇고 조홍철 의원님도 그렇고 항상 강조했던 게 욕심 부리면 안 된다.